참 김정은 하면은 공포 정치 그리고 은둔자 생각부터 나는데 활발한 대외 행보를 보이면서 정말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미지 변화 연출에 대한 김정은의 이미지 변화 연출에 대한 패널들의 시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거침없는 개방 외교로 달라진 김정은. 과연 이유 있는 변신이겠죠? 전 세계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자본주의 날라리풍 배척해야 한다. 이랬던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레드벨벳 보러 올지 관심이 많아 일정을 바꿔 참석했어요. 장성택 처형과 공포정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자랑, 거친 언어와 고립 외교로 지내오던 김정은이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하고 리설주 동반 정치를 펼치면서 평양 공연에 깜짝 방문하고 서울 공연을 제안하며 또 남북 미중 연쇄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변신에 대해서 과연 패널들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정의용 실장은 NSC 개최하느라 새벽잠 안 설쳐도 된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매우 계획적이다. 김정은은 전략적 결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최진희 씨는 김정은이 그 뒤늦은 후에 불러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고요. 김정은은 대화 상대로 인정받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180도 달라진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은 무력 과시할 만큼 했으니까 대북 제재를 좀 풀어보려고 아니면 이미지 개선, 협상 주도권 쥐려는 포석.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 가지고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공연 제목이 펼쳐진 무대에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여 자기들의 애창곡들을 열창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측 예술단의 주요 배우들을 만나시어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며 훌륭한 공연으로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180도 왜 이렇게 달라진 건가? 그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차재원 교수님. 예, 저는 뭐 지금 김정은 이 행보를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고르바초프인데요. 고르바초프가 이 그 미소냉전 시절의 마지막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미소냉전이 절정기였던 브레즈네프 시대를 바로 이어봤죠. 물론 뭐 그 앞에는 체르넨코라는 당 서기장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르바초프가 물려받을 때만 하더라도 미소냉전의 완전히 끝과 끝 완전히 핵전쟁을 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1986년에 레이건과 그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거기서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1989년 12월 달에 지중해 몰타에서 이 미소 정상회담을 하죠. 그때는 뭐 아버지 부시가 참석합니다만 거기서 냉전 종식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그러한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김정은이 지금 고르바초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고르바초프의 행보를 꼭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담고 제 고르바초프라고 해봤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는 또 뭡니까? 이 그 미소냉전도 끝냈지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소련의 이 그 뭡니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도 개방이에요. 저는 김정은에게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개혁 개방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영수 교수님. 그렇죠. 뭐 김정은으로서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은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뭐 제재와 압박,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하는 상황 속에서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김정은으로서는 신년사에 보면은 벌써 이러한 방향 전환의 그러한 의지가 신년사에 다 나타나 있었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전 세계한테 지금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기본적인 그 전략이라는 건 핵 경제 병진 정책입니다. 그런데 핵은 이미 완성이 됐다고 봐야 해요.
뭐 ICBM이 다소 부진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 자체는 개발이 됐다는 것이 뭐 세계적으로 그 공인이 되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제재를 그렇기 좀 풀어서 때문에 경제를 살리자.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지고 예. 좀 정상 국가로서 예. 독재자도 아니고 나도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다. 예. 이런 이미지를 심어부름으로써 지금 세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런 미국을 필두로 해서 예. 그런 제재와 압박도 피하면서 핵을 바탕으로 해서 예. 경제를 다시 살리는 예. 그러한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저는 좀 어려운 말로 제갈량이가 쓴 게 방압득봉이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내주고 봉황새를 얻는 전략. 예. 자신의 이미지를 좀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제재와 압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옵션 이런 것도 피하는 큰 것을 얻는 그런 아니, 그 오리 한 마리 주면 트럼프가 봉황 내놓을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그러는 거지 지금.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도 그러한 네. 김정은의 속셈을 모를 일은 없는데 모르죠. 모를 모를 리 리가 없죠. 없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을 하면서 좀 전략을 제대로 세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줄다리. 듭니다. 정택은 너무 봄이 왔다고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라 이런 얘기죠. 봄을 오게 만들어야죠. 제대로 된 봄을. 정태근 의원님. 저는 제 희망을 담아가지고 좀 원유적으로 답을 썼는데요. 네. 그 김정은이 이제 최진희 씨한테 가가지고 뒤늦은 후에 불러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그 김정일 위원장이 즐겨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진희 씨가 원래 부르기로 했던 사랑의 미로가 아니라 뒤늦은 후회를 후회. 이게 이제 93년도에 이제 현유아덕이라고 지금 세상을 달리했죠. 이분이 만든 그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3번이나 후렴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가 3번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사 내용이 이렇게 돼요. 외로운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순간에 잊혀질 사랑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 김정일이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후회하는데 나는 후회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상상력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노래 가사 하나 가지고 북한을 갔다 오셔야 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냥 노래인데. 노래를 왜 그걸 시켰을까 굳이 왜? 아니 그냥 뭐 가사 내용 없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들으니까 그냥 들었던 거.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니까.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 북한 인민들도 어려웠고 체제 보장도 안 됐는데 네. 나는 후회 안 하겠다. 나는 핵과 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운둔하게 살지 않고 또 실제로 자기 부인 하나 내세우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틀은 거고 그런 변신의 과정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이제 두 분까지 얘기 들어봤는데 핵 가져간다는데요. 정기랑 교수님은요. 핵은 그냥 가져갈 것처럼 두 분은 얘기하시는. 핵을 뭐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그 김정은 이른바 위원장이 이제 집권 6년 차거든요. 예. 저는 기본적인 목표를 이른바 우리가 가장 쉬운 말입니다만 예.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모든 게 맞춰져 있다. 그건 저는 이렇게 알겠어요.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실제로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2012년 4월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만 이제 권좌에 오르죠. 근데 그때 첫 공개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인민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예. 소위 말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확고한 결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는 북한 경제의 도약인 것입니다. 예. 자, 그것을 위한 핵은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예. 뭐 이런 쪽으로 저는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냐. 저는 선대 유언도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20, 30년 동안 소위 그 북한의 핵, 그다음에 남북 문제 이걸 그 이른바 이끌어온 이른바 베테랑 참모들 그들이 그대로 옆에서 김정은을 지금 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 언론에서도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도 추진하지 못했던 북미회담을 추진하는 어떤 인물로 평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풍자화 속에서 예. 진짜 초상화 속으로 나오고 있다. 예, 예. 그래, 오죽하면 이설주가 남편이라고 호칭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좀 국가 원수에서.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예. 나름대로 희망을 좀 가지고 선의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님. 예, 예. 일단은 그 남북 그 북미 회담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부임일의 가장 중요한 대외적 행사를 앞두고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생각 봅니다. 그 첫 단추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 그리고 뭐 대화가 가능한 모습 뭐 이런 것들 정치적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종의 뭐 칭찬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뭐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조용필 씨가 이제 노래를 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평양 이 공연이 두 번째다. 그리고 13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도 한 번 했었다.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게. 그럼 그 후에 10여 년 전에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가 되게 냉각 관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점수는 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런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경색이 있었던 10년의 그 공백 기간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둬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각이 6시 29분이라서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내용 보고 서정호 변호사님. 그 오늘 남측 북측이 이제 함께 공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연이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허설하던 모습이 있어요. 그걸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제 오늘 공연은 정말 그야말로 남쪽 가수, 북쪽 가수들이 함께 앙상블을 하는 건데 음악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약간 창법이나 박자를 이해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북쪽 가수들은 다 어떤 성악적인 발성으로 하시다 보니까 남쪽 가수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는 창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가수 다섯이 노래를 하면 갑자기 소리가 어마어마한 성량이 나오고 우리 가수들은 약간 자기들의 창법 색깔이 있다 보니까 합창을 해도 뭔가 좀 파워해서 소리라는 것도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 왔다라는 거. 그 막상 합동 연습을 해보니까 발성에서도 그렇고 박자를 이해하는 데서 그렇고 만큼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합동 공연에서는 어떤 그 차이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그리고 하나가 돼서 들리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주 오늘도 공연 잘했을 것 같죠? 서정호 변호사님. 그쪽에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네. 변화, 네. 과거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하면요. 과거의 이미지는 이게 그 한 손에는 핵을 들고, 네. 다른 이게 한 손에는 미사일을 들고, 바로 이게 고립 은둔 외교. 이게 과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이게 북한의 핵심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이에요. 근데 핵무력은 이미 완성됐다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경제 방점을 찍고, 뭔가 이게 국제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이게 첫째 이미지 변신의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국가 이미지. 저는 이게 대표적인 이슬주를 중국에 동행한다든지 또 이게 취재 환경에 대해서 김영철 사과한다든지 네. 이건 이게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요. 이런 이게 정상국가 이미지가 두 번째고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미북 회담을 앞두고 몸값 올리는 바로 이게 트럼프는 강경 초매파 내각으로 기선 제압하고 예. 이에 비해서 이게 김정은은 주로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립하는 서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미지를 변신한 게 아닌가 예. 이래 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에 이어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4월 27일이고 그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상 행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치 107 2018년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셨습니다.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을 뜨겁게 환송하셨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초청으로 주체 107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네,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5월 이후에 한반도는 어떻게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30초 이내에 짧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진다는 거는 패널도 본인도 좀 혼란스럽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차지원 교수님. 예, 뭐 저는 뭐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열리는 북미 회담은 아마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뭔가 결정적인 단판에서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북미 관계는 아마 결국 바탕으로 갈 그렇죠, 가능성이 지금, 높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낭떠러지죠, 김정은 지금. 입장에서는 네. 비핵화를 주고 네. 체제 보장을 받는 네. 일종의 올인의 전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기랑 교수님은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없이 이른바 북한 경제를 북한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현실 인식에서 치밀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행보 자체는 거침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러나 이게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예. 이것이 가져올 만에 하나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아니거든요. 약속만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요. 예. 한 40% 가까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깨질 수도 있다. 그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럼요.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는 여기서 우리 정부가 어떤 뭔가 진지한 어떤 예. 그 대화 상대로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주고 예. 또 미국과 그 중재 역할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해요. 상황이다. 예, 이걸 좀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허윤수 교수님. 저는 남북 회담에 이어서 꼭 북미 회담이 열린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북러 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북중 회담 열릴 줄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예상한 사람들 없잖아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파격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크고 남북 회담이든 북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핵 폐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1년 내에 핵을 폐기한다. 예. 이런 합의를 끌어내야만이 예. 합의를 끌어내야만이 그 다음이 가능해요. 그 밑에 것은 예,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예, 예. 거기에 따라서 1, 2년 내에 핵을 폐기하기 위한 스케줄 예. 어떤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대로 단계적인. 단계적, 예, 예. 동시적인 그 밑에 큰 줄거리를 합의해야 하는데 마감 그것이 시간을 과연 1년 예, 이내로. 미국 마감 정부 시간. 내에서도 길어도 1년 넘기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래잖아요. 그걸 지금. 합의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난 자월이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지금 미국이 리비아식으로 일거에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자기가 스스로 운전자임을 보여주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 이미 지금 중국을 단계적 해법으로 끌어들였고 예. 한국도 그 중간 단계로 끌어들였고 네. 결국은 러시아도 끌어들이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일이 한편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편되면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방향으로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 해법을 위한 러시아 방문, 일본 방문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게 그 북한의 그 방침은요, 네. 바로 이게 그 단계적, 동시적 주고받기식 비핵화. 네. 이게 그 살라미 전술이라면 조금씩 저렇게 단계별로 해서 주고받기식. 이게 북한의 대전략인데 네. 저는 이게 미국의 대전략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게 고르데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듯이 바로 이게 일괄 타결식 완전한 CBID. 네. 완전한 이게 그 비핵화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방침이 저는 이게 충돌하다가 예, 예. 결국에 파국이 될 가능성이 50%, 극적인 타결될 50%, 반반으로 봅니다.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진짜 많아요. 저는 이게 타결, 잘 무결,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그저기 방침이 너무 틀리니까요. 그리고 그게 솔직한 수도 있어요. 아까 고영수 씨도 얘기했지만 전문가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이게 전문가도 2018년이 아니니까 더 모르죠. 그러니까 2018년이 시작되면서 김정은이 이렇게 변신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세계 누구도 몰랐어요, 지금. 그리고 4월 지나 5월 과연 6월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일 모레죠? 4월 6일. 4월 6일인데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삶은 감옥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구속 1년인데요. 놀랄 정도로 한결같았다고 합니다.